자, 봅시다. 지진이다, 지진. 지진이 몇 번 하면 되지? 필기 한번 볼래? 어? 2번 하면 돼? 자, 그냥 2번 이렇게 하면 되나? 요렇게. 자, 그럼 봅시다. 자, 지진 2번인데. 자, 지진 그러면 우리가 뭐를 갖다가 지진이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땅이 끊어져야 돼요. 땅이 끊어져야 돼. 이 끊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단층. 자, 이 단층이 작용하면 그러면 땅에 흔들림이 생기겠지, 맞지?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에 탄성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탄성 에너지 이거를 갖다가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탄성 에너지가 곧 어떻게 파동의 형태, 이 파동의 형태로서 우리가 전달되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지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단층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울산에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지. 가장 최근에 뭐 밀양에서 한번 일어났던 거 너희들 들어왔던 거 봤지, 맞지? 그래서 그쪽에 보면 우리가 그 지층이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단층 작용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지진에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진은요 땅 속에서 일어나잖아. 용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요 지점을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원. 자, 그 다음에 이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표하고 만나는 요 지점 있지요. 요 지점, 여기를 갖다 우리는 진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앙.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진 같은 경우에 알아둬야 될 용어가 뭐냐면은, 이 진원의 요 깊이 있지, 요 깊이. 이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지진을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나누면 무슨 지진 이런 게 가능하냐, 그렇게 보시면, 먼저 진원의 깊이가 제일 얕다 그러면 천발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발. 이 천발 지진 같은 경우가 깊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냐면, 깊이 0에서 70km 이내에 거기 진원의 깊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천발 지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발 지진 하는 게 있어요. 중발 지진. 이 중발 지진은 뭐를 갖다가 중발 지진을 하냐면, 진원의 깊이가 70에서 300km 여기에 있으면 중발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이 있겠지, 맞지? 그래서 그걸 신발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신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상일 때, 그때 우리는 신발 지진. 자, 그래서 용어를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천발, 중발, 신발,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 기억하자. 자, 그것만 알면 되고 다른 거는 그닥 필요가 없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또 용어를 알아야 될 게 규모라는 단어하고 진도 같은 거 한번 봅시다. 규모와 진도다. 규모와 진도. 자, 이 규모와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진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용어를 알아야 된다. 규모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규모. 이 규모가 뭐냐면,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 있겠지, 맞지?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갖다 우리는
규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출되는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하나면 에너지는 동일해요. 알겠지? 똑같은 지진이면 규모가 똑같다. 이 말이다. 알겠지?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거리와 관계가 없다. 거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거리와 관계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진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도. 이 진도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피해를 얼마나 받았느냐, 피해 정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우리는 진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피해 정도는 당연히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진원에 가까울수록, 진원에 가까이, 이 진원에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피해 정도는 크겠지, 맞지? 그 다음에 규모가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피해 정도가 또 크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 진원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규모가 클수록 진도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도는 크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을 갖다가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자. 알겠지? 자, 여기 A라는 관측소가 있고 여기 B라는 관측소가 있다. 이렇게 볼게요. A라는 관측소와 B라는 관측소를 보면, 자, 일단 요 지점에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진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따져볼 거냐면 첫 번째로 규모를 갖다 한번 따져볼게. 규모. 자, A 지점과 B 지점에서 전달되는 지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지진은 없지. 그래서 연마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A 지점이나 B 지점에서 규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진도 한번 봅시다. 진도. 그럼 이 진도라면 A는 지진이 일어난 지점에서 거리가 요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B는 지진이 일어난 지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거리가 B가 멀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B가 작아요. 그래서 진도는 누가 커요? 그러면 진도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진에서 선생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요게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파란색으로 썼던 거. 이게 조금 이따 판의 경기에서 계속 써먹어야 될 단어다. 자, 그럼 우리 책 잠깐만 보지. 자, 책에 보면, 자, 1번 지진 이렇게 돼 있네. 가로 1번에 지진 동그라미 한번 쳐봐. 지진 동그라미 쳐서, 자, 뒤쪽에 쌤이 줄 쳐져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줄은 치지 마라. 에너지가 지층에 축적되었다가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 한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맞지? 그 다음 뒤쪽으로 계속 읽으면 지층이 끊어지면서 단층이 형성. 그거 줄 쳐라. 단층이라는 용어는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게 되면 뒤쪽으로 계속 혹은 지하 동굴이 무너지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돼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지진파가 있는데,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지진파의 종류는 뭐가 있더노? 지진파는 P파, S파 들어봤나? P파하고 S파가 있지, 맞지? 그럼 P파는 종파야, 횡파야? 모르네. 책에다 적어놔라. 자, 지진파 땡땡 해가지고 지진파에는 P파가 있고 그 다음에 S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파 같은 경우는 종파야, 종파. 이 종파라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는 파가 종파냐면, 용수철 그림으로 그리면 빽빽한 데는 빽빽하고 한랑한 데는 한랑하고 또 빽빽한 데는 빽빽하고 이런 거 있지. 요게 종파의 전달 형태야. 자, 그 다음에 S파는 횡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겠지? 횡파. 그럼 횡파는 어떻게 전달되는 파동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을 보는 요런 형태 있지. 이렇게 전달되는 게 횡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P파 같은 경우는 전달되는 게 고체, 액체, 기체 전부 다 우리는 통과가 가능해요. P파 같은 경우는.
근데 S파 같은 경우에는 어디 고체만 통과 가능하지. 고체만.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에 보면 액체인 놈이 딱 하나 있지. 누구고? 외핵이지. 외핵 맞지? 그래서 이 S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만 통과하기 때문에 외핵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우린 중등부 때 배워왔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진원과 진앙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림 봅시다. 그림 딱 보면 땅 속에서 지진이 처음 발생되는 지점이 진원이다. 맞지? 진원 동그라미 쳐놓고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지표하고 맞는 지점 있지. 맞지? 거기를 갖다가 우리는 진앙이라 합니다. 알겠지? 진앙 동그라미 쳐놓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진원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린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글자 중에서 보면 쌤 1년대 줄처리 진원의 깊이가 0에서 70km까지가 천발 지진, 그 다음에 70에서 300까지가 중발 지진, 300 이상이면 신발 지진. 그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지진의 영향. 그래서 피해 나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피해 일어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 맞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쓰나미가 발생되는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쓰나미도 잠깐 그냥 글자로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거다. 자, 1번에 보니까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이 물을 위로 밀쳐내면서 쓰나미가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 쓰나미는 해상에서 수백 킬로미터 per hour로 달리는 속도로 매우 빨리 이동합니다. 쓰나미는. 자, 그 다음 3번 쓰나미가 내륙에 접근하면, 자, 줄쳐라. 내륙에 접근하면 뒤에 줄쳐 속도가 느려지면서 뒤쪽에 물의 높이가 급증합니다. 얘가 진행해서 오는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수면의 높이를 갖다가 상당히 급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4번 쓰나미는 대륙 안으로 돌진하면서 해안 지역을 파괴한다. 그래서 너희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너희들 혹시 해운대 본 사람 있나? 해운대 영화 본 사람 없나? 이 부산 쪽에서 우리가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갖다 영화로 만든 게 해운대지. 맞지? 그래서 그거 보면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용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쉬운 부분이라 우리 오른쪽 페이지 바로 문제 풀러 갑시다. 알겠지? 191쪽에 거기에 네모 넣기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같이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해라.
다 풀었나? 선생님 다 불러보자. 자, 고개 네모넣기 1번에 보면 지진, 화산활동, 지진파 1-1번에 5, 1-2번에 1번 지진파, 2번에 진원, 3번에 진앙, 그 다음에 2번에 화재, 쓰나미, 지진파, 내진, 그 다음 2-1번에 OOOXX, OOOXX, 그 다음에 2-2번에 지진파, 그 다음에 지하자원, 지진파, 지하자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되죠. 알겠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판구조론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혹시 판구조론 배웠나?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렇지 맞지?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선생님이 뭐를 가르쳐 줄 거냐면, 이 판구조론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요 정립과정부터 우리가 보자. 정립과정. 자, 이 정립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돌아가야 되냐면 베게너부터 가야 돼요. 우리 베게너가 뭐를 주장했지? 기억 안 나나?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갖다 얘기했지. 대륙이동설. 자, 이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전 세계 지도를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일단, 요 부분은 지금 태평양이다, 맞지? 여기가 유라시아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북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남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지금 뒤쪽은 내가 평면으로 그리다 보니까 못 그렸는데, 요쪽 바다 있지요. 요쪽 바다 이름이 뭐지? 요쪽 바다? 대서양이지, 맞지? 대서양. 맞나? 자, 그래서 대서양인데, 근데 지금 현재 이 대서양에 요쪽 해안선하고 있죠. 요쪽. 그 다음에 남미에 요쪽 해안선이 있지만, 요 해안선이 일치하는 거예요. 해안선이 비슷하게 생긴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지금은 현재상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쟤네들 해안선이 일치한다. 이런 사실은 과거에 대륙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야?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거야. 하나로. 맞지? 붙어 있다가 지금은 나누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요, 일단 고생대 말에 대륙은 하나였다. 하나다. 이 하나의 대륙의 이름이 뭐지요? 판게아지, 맞지? 판게아. 그래서 이 판게아에서 출발해서 지금 대륙들이 나눠진 것이다. 이렇게 베게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게너는 그냥 얘기할 수는 없고 증거를 가지고 나왔지, 맞지? 증거. 그래서 이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먼저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해안선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야. 이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이 유럽 쪽에 있지. 유럽 쪽에 어떠한 산맥이 있었는데 이 산맥이 북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니? 만약에 여기에 끊어진 단층이 있었으면 그 단층 또한 북미에서도 나타나는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과거에 하나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화석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종의 생물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산다. 알겠지? 과거에도 그렇게 했겠지, 맞지? 그런데 아주 넓은 대서양 양쪽에 있는 대륙에 화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뭐 글리소프테리스 화석이라고 화석들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럼 과거에 붙어 있었지. 그 다음에 빙하에 이동
방향. 자, 빙하의 이동 방향,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적도예요, 적도. 이 적도면 너희들 열대 지방이라 온도가 상당히 높잖아, 맞지? 그런데 이 적도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 거야. 빙하가 있었던 흔적. 그러면 과거에 이 적도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추운 지역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빙하 흔적은 처음에 남극 대륙하고 붙어 있다가 점점점 대륙에 이동해서 적도 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 베게너가 나와서 예전에 판게아에서 분리돼 가지고 지금 5대양 6대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때 과학자가 질문합니다. 알겠지? 이 베게너는 과학자가 아니야. 얘는. 근데 과학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래, 네가 이런 증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의 대륙에서 출발했다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근데 이렇게 대륙을 갖다가 이동시켜줬던 원동력이 뭐냐고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륙이 일단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질문에 대해서 베게너는 답변을 못 합니다. 알겠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어. 우리가 태양과 달의 인력 있잖아, 맞지? 그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잖아, 맞지요? 그것처럼 대륙을 이동시켰던 원동력은 태양과 달의 인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학자들 수긍을 못해요. 왜냐면 암만 태양과 달의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륙을 당길 정도의 힘이 작용되지는 않거든. 알겠니? 그렇게 해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베게너 같은 경우에는 그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남극으로 여행을 갑니다. 알겠지? 여행을 갔는데 결국 베게너는 실종해서 죽어요. 알겠죠? 왜 죽게 되냐면 아까 베게너 같은 경우에 탐험가야, 탐험가. 이 탐험가다 보니까 자기 팀을 데리고 막 이렇게 어디를 막 움직이고 돌아다녔겠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본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겠지. 그런데 식량 조달이 안 됐어. 식량 조달이 안 돼가지고 얘가 일로 갑니다. 왜 식량 조달이 안 되냐면 이 기상현상이 엄청나게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서 식량을 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베게너가 팀장이다 보니까 일로 내가 가서 식량을 가져올게 떠났다가 그 뒤로 생존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묻혔다. 알겠지? 저런 말이 어디 있어? 이건 쓸데없는 이론이야.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뒤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영국 사람인데 이 홈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홈즈. 어떤 책에 보면 홈스 뭐 이렇게도 돼 있는데, 자, 이 홈즈라는 사람이 뭐를 갖다가 주장하게 되냐면 멘틀 대류설을 갖다가 주장해요. 멘틀 대류설. 이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멘틀이 따뜻하면 위로 상승한다 이런 의미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요렇게 그린 거는 대륙지각, 요렇게 얇게 그린 거는 해양지각. 왜냐면 우리 대륙지각의 두께가 얼마? 35km. 해양지각의 두께는 얼마? 5km지, 맞지? 그래서 이 얇게 그린 거는 해양지각이고 여기 지금 두껍게 그린 거는 대륙지각인데, 멘틀 대류라는 소리는 일단 온도가 높으면 상승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상승.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 대륙에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대륙은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쪼개졌던 거 옆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계속 뭐가 올라오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쪼개졌던 것도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래서 중간에 요런 형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보면 밑에서 화산처럼 올라온 거야. 알겠지? 화산처럼 올라왔는데 이름을 얘기하면 요 중간에 V자 형태의 요 모양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열곡.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가 틈이 생겼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 지역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령. 알겠지? 그래서
지금 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해서 올라오게 되면 얘들은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 상승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멀어지겠지. 그러다 보면 요 옆에 있는 대륙과 요 옆에 있는 대륙은 멀어질 수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멘틀 대류로서 우리는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원동력을 설명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멘틀 대류설이 대륙이동의 원동력이 자,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스. 그래서 헤스가 뭐를 갖다가 주장하게 되냐면 해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 그러니까 해저 확장설. 바다 밑에 대륙이 계속해서 넓어진다 이 말인데, 자, 이 해저 확장설이 아까 쌤이 얘기했던 해령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쌤이 아까 인마 이름을 갖다가 해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 해령, 알겠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밑에서 멘틀이 상승하면 얘들은 계속해서 양쪽으로 멀어져서 두 대륙은 멀어지고 해저는 확장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저는 확장된다. 그럼 봐라, 지금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거는 마그마겠지, 맞지요? 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게 되면 바닷물에 의해서 식어요, 맞지요? 바닷물에 의해서 식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아까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처음에 붙어 있었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붙어 있다가 그 밑에서 멘틀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멀어지면서 대서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저가 계속 확장되는데, 자, 요 지점을 갖다가 A 지점, 요 지점을 갖다가 B 지점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요렇게 우리가 봤을 때 A, B 지점의 나이를 갖다가 비교해 볼게. 나이. A, B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A하고 B 중에서 나이가 누가 더 많겠노? B가 더 많겠지. 다시 얘기해서 요 지점은요, 이 대륙이 탄생되는 곳이야.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A가 젊은 지각이고 B가 나이가 많은 지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께 한번 볼까? 두께. AB 중에서 두께가 누가 더 두껍겠노? 누가 더 두껍냐면 A보다는 B가 또 두꺼워요. 이렇게 B가 두꺼운 이유는 퇴적물이 쌓일 시간이 많잖아. 맞죠? 이 퇴적물이 쌓일 시간이 많다 보니까 B가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과 홈즈의 멘틀 대류설, 헤스의 해저 확장설을 다 통틀어서 4번 판구조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판구조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판구조론이 어떻게 해서 등장이 되었는지 그 정립 과정을 갖다 얘기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쌤이 칠판 치우면서 갈게. 이거 다 적었지? 토요일 아침이니까 힘이 없다, 맞지? 왜냐면 토요일 놀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로 2번 이래가지고 판구조론 얘기합시다.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그림은 일단 잘 그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 전 세계 지도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대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유라시아,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북미,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유럽은 축구하게 내버려 두자. 쟤들은 축구 많이 하니까. 일단 요렇게 두고, 일단 우리나라가 보면 일단 여기 위치에 있겠지, 맞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보면 전 세계에 보니까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갖다가 알아봤거든요.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건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요쪽 있지요. 요쪽으로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쪽으로 지진이 또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진이 많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화산이 일어나는 데 보더라도 이런 식이에요. 화산이 일어나는데도. 자, 그래서 일단 전 세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의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대서양 중앙 화산대 지진대.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자, 전 세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 세 곳은 꼭 기억해야 되고, 특히 이 화산과 지진이 이 셋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이쪽입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 줘야 될 용어가 뭐냐면, 이 화산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요거 알아둬야지, 맞지? 이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판의 경계더라. 요런 부분 우리가 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는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자. 전 세계는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서, 자,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좀 알아둬야 될 판 이름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태평양판이란다. 태평양판.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유라시아 판이란다.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필리핀 있어요. 필리핀 판이 있다 그랬지. 필리핀 판. 그 다음에 요거를 북아메리카 판 이렇게 하겠지. 북아메리카 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판. 그 다음에 이 남아메리카 판 앞에 이쪽에 또 무슨 판이 있냐면 나즈카 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요거도 뭐 아프리카 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자주 나오는 판때기들은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유라시아 판, 필리핀 판, 태평양 판, 북아메리카, 나즈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판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해 둬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나라 한번 해보자. 이 우리나라가 속한 판이 일단 유라시아 판이지. 유라시아 판 더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태평양 판 있지. 태평양 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필리핀 있지, 맞지? 그래서 필리핀 판. 요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판 구조론 우리가 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뭐를 배워야 되냐면 구조요. 이 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배워볼 수 있도록 하자. 자, 판의 구조는요, 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요 그림 있지? 요 그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여기를 갖다 대륙판이라 그랬다, 알겠지? 대륙지각. 그 다음에 요 밑에를 해양지각.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 이랬는데, 자, 그때 여기가 키로가 몇 킬로인가 알아요? 여기가 2,900kg지, 맞지? 2,900kg까지가 멘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판에서는 암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지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00km까지 가야 돼. 100km. 그러면 우리가 대륙지각 깊이 해봐야 35, 해양지각 5km 그랬는데 100km 가니까 멘틀까지 포함돼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100km까지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석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석권. 이 암석권이라는 소리는 좀 단단한 암석으로 100km까지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암석권은 지각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멘틀 중에서도 윗부분, 상부 멘틀까지 들어가줘야 되겠지, 맞지? 상부 멘틀까지 들어가서 우리는 암석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암석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암석권을 판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 100km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400km까지 가야 된다. 100km부터 400km. 요 사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권. 그래서 연약권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연약권은 유동성 고체야. 흐를 수 있는 고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대류가 가능하다. 대류 알겠지? 아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지? 밑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고 위에 올라온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더라, 이거 맞지? 그래서 요게 가능한 지역이 연약권에서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라. 암석권까지를 갖다가 쌤이 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봐. 위쪽에 대륙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밑에까지, 이까지가 판이잖아, 맞지? 위쪽에 대륙이 자리 잡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륙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륙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바다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해양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륙판, 해양판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된다. 자, 대륙판, 대륙지각의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두께는 어떻다? 크다, 알겠지? 누구보다? 해양지각보다 두께는 커요. 해양판보다. 자, 그 다음에 밀도는 누가 더 크다 그랬지?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겠지, 맞지? 해양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대륙판은 무슨 암질로 되어 있다 그랬지? 화강암질. 그 다음에 해양판은 현무암질. 자, 그러면 해양판에서 만약에 마그마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를 합니다. 현무암질. 대륙판에서 만들어지면 그 대륙판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히말라야 산맥 쪽 보면 그 대륙과 대륙이 만나거든요. 그럼 대륙과 대륙이 만나다가 마그마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지구과 원에 들어가면 그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라. 우리나라가 보면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야, 해양판이야? 얘는 대륙판이겠지, 맞지? 대륙판. 자, 그 다음에 태평양판은 당연히 해양판이다, 맞지? 그 다음 뒤쪽에 있는 필리핀판, 얘도 해양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네. 해양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으면 판 이동의 원동력. 선생님,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라 하더노? 뭐라 하더노? 멘틀의 대류.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우리 책 잠깐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 192쪽. 자, 192쪽에 자, 화산대와 지진대 이렇게 돼 있는데 쌤 1번 한번 읽어볼게. 자,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활동이나 지진 발생하는 지역은 전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줄쳐라. 띠 모양으로 이어지는 분포.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띠 모양의 지역을 화산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띠 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지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 2번. 세계 주요 화산대, 지진대. 선생님 세 군데를 외우라고 얘기했었는데 1번 줄쳐라.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줄 때려놔라. 2번.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줄치고. 3번. 해령 화산대, 지진대.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판구조론. 가로 1번에 판구조론 줄치세요. 자, 거기에 지금 색칠대가 있는 줄쳐놓은 있는 부분이 있지, 맞지? 그거 선생님 간단하게 좀 읽을게. 줄은 칠 필요는 없다.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판의 경계 부분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오른쪽에 자 2번 판의 구조 동그라미 치세요. 자, 구조 동그라미 쳐서 암석권 줄쳐라. 그 밑에 줄쳐라. 100km의 단단한 부분. 그 다음 그 밑에 크고 작은 10여 개의 조각. 그거 줄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이 있는 거는 쌤이 그냥 읽어볼게. 판에는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양판. 그렇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연약권 줄쳐라. 자, 연약권 뒤쪽에 줄쳐라. 100에서부터 400km. 자, 그 밑에 줄에 쌤 읽는 데 줄쳐라.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 대류 이동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판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오른쪽 그림 봐라. 자, 오른쪽 그림 보니까 지하 깊이 100km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암석권이랍니다. 암석권. 그래서 암석권이라 그러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밑에 멘틀까지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그 밑에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책 중간에 보니까 그림 나와 있지? 그림 별표 3개 때려라. 알겠지? 자, 그림 보면 전 세계가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쌤이 외워야 된다는 게 유라시아판 줄쳐라. 필리핀판 줄치고 태평양판 줄치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 그 밑에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그런 식으로 좀 줄쳐라. 나머지 보니까 뭐 남극판도 있고 아프리카판도 있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도 있다. 너희들 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이거는 대륙판일까 해양판일까? 대륙판이 돼. 우리 인도도 대륙이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대륙이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대륙판입니다. 돼 있어. 그 밑에 심화 과정 보니까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나와 있는데
이 정립 과정은 쌤이 아까 설명해 줬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구학 1에서 배울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194쪽에 크게 네모넣기 하고 문제만 퍼뜩 풀어보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자. 현수야, 빨리 밑에까지 풀어봐야지. 풀다가 딴 생각했지? 허허. 응? 요즘 6살짜리가 보는 만화 제목에 보니까 정신줄 놓지 마, 이랬던데. 거굴? 아, 놓지 마 정신줄이야? 알았어.